안녕하세요, 아라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타로카드 대비밀의 카드 중에서 17번째 카드, 영범부터 시작하니까 18번째인가요? 아무튼 17번 더 스타 카드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별이 가운데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벌거벗은 아름다운 여인이 양손에 물동이에 물을 이렇게 붓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카드는 이집트의 나일강과 관련이 깊습니다. 나일강의 범람과 관련이 깊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 범람이냐고요? 보통 우리가 뭐 어디가 범람했다 그러면 물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일로 생각을 하는데 나일강은 다릅니다. 이집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비가 잘 안 오는 그런 사막지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작을 하고 농사를 져서 무언가를 먹고 살려면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으면 그들은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댐이 건설이 돼서 나일강의 범람도 하지 않고 그런 시기와 뭐 전혀 관계가 없이 현대 문명의 덕을 잇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전혀 그러지 못했죠. 자연 현상에 따라서 먹고 살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하는 시기가 오면 사람들은 흥분에 들뜹니다. 이제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매년 그 나일강이 범람하는 시기를 기다리게 되겠죠. 그래서 나일강의 범람은요, 지금은 상관이 없어졌지만 아직까지도 양력 8월 15일서부터 약 2주 동안 그 시기를 연휴로 축제기간으로 기념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나일강의 범람이 언제 있었냐면요, 매년 여러분 시리우스라는 별 아시죠? 1등성입니다. 굉장히 하늘에서 제일 밝게 빛나는 최고의 1등성이죠. 그 시리우스가 태양보다 먼저 뜨는, 매년 먼저 뜨는 그 날이 나일강의 범람을 알리는 포인트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부터 5,000년 전에는요, 8월이 아닌 6월 25일경에 그 현상이 나타났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조금 더 왜 날짜가 달라졌냐면요, 지구가 23.5도 이렇게 기울어서 돌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세차 운동에 의해서 약간씩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고대 이집트인들은요, 이집트의 최고의 여신 누군지 아세요? 이시스 여신이죠. 이시스 여신이 남편 오시리스가 형제인 세트 신에게 죽임을 당하죠. 갈갈이 찢겨져서 몸이 굉장히 여러 수십 조각으로 나눠서 세상에 버려지게 되는데요. 그 오시리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흘린 눈물이 범람했다. 나일강으로 들어가서 나일강이 범람을 한다라고 믿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시스를요, 나일스타, 나일강의 별이라나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설은 뭐냐면요, 이집트인들이 시리우스를 이시스를 나일스타라고도 불렀는데요, 시리우스 별을요 소프데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소프데트는 상형 문자로 오각별하고 삼각형,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반원이 그려져 있는 그런 상형 문자로 소프데트를 썼는데요. 이것은 오시리스, 그 다음에 아빠죠. 그 다음에 엄마인 이시스, 그 다음에 아들인 호루스, 그 세 명, 성부, 성자, 성부, 성모, 성자, 그렇게 삼위일체로 불렀다고 합니다. 또한 그 소프데트는요, 여신으로 불리었었다고 해요.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한 다산, 풍작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다산과도 연관이 됐겠죠. 다산과 농업의 여신으로서 나일강의 범람과 새해를 불러오는 여신으로 그렇게 알려졌었다고 합니다. 왜 새해냐고요? 이집트 사람들은요, 시리우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리우스가 태양보다 먼저 뜨는 그 날을 새해의 첫날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이 소프데트 여신은
고대에서는요, 홍수와 다산의 여신으로 알려졌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옛날 신화는, 이집트 신화도 마찬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도 마찬가지고, 이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신과 어떤 신이 합쳐져서 다른 신이 되고, 이야기도 계속 바뀌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고대에는 홍수와 다산의 여신이었지만, 그 뒤에는, 이집트 최고의 여신인 이시스 여신과 동일시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의 이 여자가 벌거벗은 이 여자가 이시스라는 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는 소브데트 여신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뭐 동일시가 됐긴 하지만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 큰 별, 팔각별이죠. 팔각별의 가운데에 노란 큰 별이 시리우스. 네, 시리우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뭐 다시 그 이야기로 돌아가서 나일강 상류에 고대 도시 덴데라라는 고대 도시가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있던 이시스와 하토르 신전이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큰 기둥이 쫙 서 있는 그 복도 끝에 가면 굉장히 큰 이시스 여신의 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에 여기 제3의 눈 있잖아요. 여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보석이 박혀져 있었대요. 근데 그 보석이 뭐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신전에 이 보석이, 이시스상에, 보석이 박힌 채로 시리우스가 뜨는 그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시리우스가 새해 첫날에 태양보다 먼저 쫙 떠서 뜨면 그 시리우스의 빛이 그 이시스 여신의 제3의 눈에 박힌 이 보석의 정면으로 이렇게 닿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거죠. 이집트 제사장들이. 그래서 이 시리우스의 빛에 이시스 여신의 제3의 눈이 탁 빛이 나면, 아, 이제 제사장들이 어떤 의례를 치르고 리추얼을 했겠죠? 이집트 전역에 새해 첫날이 밝았음을 공표를 했다고 해요. 굉장히 멋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신전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의 뭐 풍화작용이나 뭐 전쟁이나 이런 걸로 휩쓸려서 거의 대부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그 금빛과 어우러진 여러 가지 형형색색으로 칠해졌었다고 하거든요. 옛날에는 정말 엄청나게 화려하고 엄청나게 멋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더군다나 시리우스가 탁 비상을 하면서 이집트 최고 여신의 그 이마에 박힌 아름다운 보석을 탁 박히는, 왠지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요, 그 시리우스가 사후 세계로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라고 굳게 믿었고요. 그래서 그 이시스 여신, 이집트의 최고 여신, 이집트 여신과 시리우스를 동일시까지 했다고 합니다.